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코드를 좀 바꾼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토익 언더바 데이터라는 자료에서 이제 시드를 좀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y가 이제 똑같은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이유가 제가 이거 저번에 이 숫자를 그냥 안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하고, 그러니까 이 코드하고 이 코드는 이제 사실상 이제 같은 효과를 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숫자를 이제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 저번 강의 노트에서 다르게 나왔는데, 다르게 나온 이유는 이 y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왔던 것이고, 원래는 이제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똑같지. 그다음에 다중 공손성이 있을 때 PCR을 쓰면 이제 왜 좋은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중 공손성이 있는 상황이 이제 모형을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x는 이제 n 곱하기 이제 p 매트릭스이고, 얘는 이제 p 곱하기 1 이러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x를 이제 n 곱하기 q인 어떤 g라는 거로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q는 p보다 이제 작거나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모형을 y는 대충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x에 있는 x는 u1, d1,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u2, d2, v2의 트랜스포즈였는데, 이게 이제 거의 영행열에 가까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베타햇을 이제 구하면은 알파햇이라는 거를 구한 다음에 v1을 앞에다가 이제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알파햇은 이제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해진 그 베타햇,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베타햇, 이러한 베타햇이랑 좀 구분을 위해 갖고 베타햇 PCR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 베타햇 PCR이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구한 베타의 햇이 가지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요거를 보이고 싶어요. MSE를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리지에서 이제 하던 패턴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갖고 좀 스킵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됩니다. MSE 이제 얘는 요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MSE는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하고 이제 바이어스 제곱이랑 베리언스를 이제 고려하는 건데, 바이어스가 빵이기 때문에 베리언스만 고려를 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그 이러한 수식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거는 그 예전에 리지를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그냥 들고 왔고, 그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의 이제 알파햇은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베리언스 알파햇은 요러한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햇을 구하면은 요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PCR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타햇의 PCR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베타에서 이제 PCR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빼면은 요건 이제 바이어스를 의미하죠. 바이어스는 이제 요렇게 정리되고, 이건 이제 베리언스의 트레이스인데, 요거를 보고 그냥 그대로 쓰면 이제 요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 쭉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이제 몇 개 그 코멘트를 좀 해보면, 계산은 그냥 할까? 계산은 그냥 해야 되겠다. 요거는 됐고,
요거는 저번에 했잖아요. 요거로 좀 해봅시다. 이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갖고 제가 생략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성의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는 G 트랜스포즈 이제 요거는 G 트랜스포즈 G의 인버스의 G 트랜스포즈 Y잖아요. 인버스 얘는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랜덤이 아니죠. 이렇게 되고 얘는 X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U1의 D1이잖아요. 그러니까 G 트랜스포즈 G는 이거 좀 기네 생각보다. D1 트랜스포즈의 U1 그다음에 D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U1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생겼냐면은 U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N 곱하기 P. 근데 이제 U1 같은 경우는 여기가 N 곱하기 Q가 되고 얘는 이제 나머지 이 텀이 되겠죠. 근데 U 트랜스포즈 U는 얘는 P 곱하기 P죠. 요거는 이제 I가 되죠. 근데 U 트랜스포즈가 I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가 그냥 I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I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U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U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냐면 U1의 트랜스포즈, U2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U1의 트랜스포즈, U2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U1, U2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고 좀 작게 써야 되겠다. U1 트랜스포즈 U1 트랜스포즈 U2 그다음에 U2 트랜스포즈 U2 U인지 V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제 얘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이제 I가 되고 여기도 I가 되고 여기는 빵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얘가 I가 됩니다. 이게 I가 되는 이유를 이제 저도 이게 이러한 과정이 머릿속에 막 화락 돌아가지고 이게 I다라고 이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봐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I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이 수식이 딱 명확하게 떠오르기보다 이게 직관적으로 당연하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좀 써보는 거예요.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D1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G 트랜스포즈 G의 인버스는 뭐가 되냐면 D1의
제곱의 역행렬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제가 기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D1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G는 U1 D1이 되죠. 이렇게 쓱 지워주고 이게 좀 기네 생각보다. 이것만 긴 거 아닌가? 다른 이거 그렇게 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X는 어떻게 되냐면은 U1의 D1의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U2의 D2의 V2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이제 얘하고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U1 D1 U1 이상하다. 여기가 틀렸네. D1의 U1 이렇게 되겠죠. 트랜스포즈니까 트랜스포즈. 그러면은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을 하면은 D1의 U1 트랜스포즈 U1 D1 V1 트랜스포즈였는데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할까?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D1 U1의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U2 D2 V2의 트랜스포즈 있는데 이렇게는 0이 되죠. 요거는 I가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뒤에 텀은 날려도 되겠죠. 어차피 이제 곱해서 0이 되니까 정리를 하면은 D1의 빼기 2 그다음에 D1의 U1의 트랜스포즈 제 베타 아니지 잠깐만 D1의 U1 트랜스포즈 U1 D1 V1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V1 트랜스포즈 베타가 되겠네요. 나왔죠? 요것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알파 햇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뭐라는 거야? G 트랜스포즈 G의 인버스의 G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AY라고 합시다. A는 G 트랜스포즈 G의 인버스의 G 트랜스포즈 이렇게 놓으면 되죠. 베리언스 알파 햇은 베리언스 AY인데 얘는 A는 랜덤이 아니니까 A 베리언스 Y A 트랜스포즈가 되고 그렇죠? 요거의 이제 분산은 어떻게 돼요? A의 시그마 스퀘어 I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시그마 스퀘어 요게 이제 분산이 되는데 이제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죠. 요것만 계산을 하면은 A에다가 G 트랜스포즈 G에 G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G 트랜스포즈 G에 G 이렇게까지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캔슬되고 요거만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그거 회귀 분석에서 많이 좀 했으면 이거 그냥 외우고 있는 식이죠. 이렇게 되고 그렇죠? 회귀 분석에서 이제 외우고 있다라는 거는 그 이 베타 헷 요거의 그 베리언스로 갈 때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시그마 주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외우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계산하는 건 방금 전이랑 똑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G 트랜스포즈 G의 인버스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그쵸 했죠 여기 위에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그냥 이 expectation의 PCR, 얘는 expectation의 요거를 이제 쓰면은 V1의 알파 헷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얘는 V1의 expectation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얘가 뭐였어요?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V1의 V1 트랜스포즈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베리언스의 베타의 세 PCR은 베리언스의 V1의 알파 헷의 요거를 이제 구하면 되고, 요거는 V1 베리언스 알파 헷 그다음에 V1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되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요거는 요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V1 D1의 인버스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 이거 뭐야 베타에서 이제 요거를 요건가 요거를 뺀 거죠. 이것도 좀 봅시다. 얘를 이제 쓰면은 베타, 그다음에 요 부분은 요거를 이제 갖고 오면 V1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V1 VV 트랜스포즈는 V1 V2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잖아. 그렇죠? 얘는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V2 트랜스포즈거든요. 그렇죠? 얘는 I잖아.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요식은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V2 트랜스포즈 베타 빼기 V1 트랜스포즈 베타가 되죠. 얘하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요거만 남죠. 이렇게. 얘는 요거는 뭐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요거를 하면은 V1 D 빼기 2 그다음에 V1 트랜스포즈하고, 요거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상수니까. 얘는 시그마 스퀘어 트레이스 D 인버스 V1 트랜스포즈 V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요거는 I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V 트랜스포즈 V는 I잖아요. 근데 이제 V 트랜스포즈는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고, 이거 아까 U를 가지고 했던 건데 사실 이렇게 쓰고, 얘가 이제 I니까 얘가 I가 되고 얘가 I 되고, 요거는 둘 다 이제 영행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I입니다. 그렇죠? 얘가 I가 돼요. 그래서 트레이스 뒤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다 했다. 진짜 쉽긴 쉬워요. 요게 좀 기네. 이것도 그 몇 개 그 뭐지 처음에 이제 그 몇 개 그거만 블락만 잘 알고 있으면은 쉬워요. 하는 김에 이것도 제가 그때 패스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한 펜 든 김에 이것도 합시다. 요거 3이랑 4랑 이제 똑같은데 이거 집에서 해보라 그랬죠. 얘는 이렇게 생겼네. V tilde는 V2 0 이렇게 생겼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보이면 되죠.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V1 트랜스포즈 V1 플러스 V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죠. 뭐 하려고 그랬더라?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식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하면은 1번은 이 첫 번째는 이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고 이게 당연하죠. 그다음에 1을 관찰하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1부터 P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대각선을 이제 다 이제 구해가지고 그 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역수를 취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하는데 다중공소성이 있으면은 몇 개의 제의에 대해서는 이제 요게 성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러한 제의 한두 개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이미 그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보니까 그 다중공소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 원래 이제 그 베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하면은 그 분산 텀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었지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다음에 4를 보면은 여기에서 V1, V1 트랜스포즈 요거는 지금 I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I가 아닙니다. V1, V1 트랜스포즈. V1 트랜스포즈 V1이 I였지. V 트랜스포즈 V 트랜스포즈 V는 I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요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V1 V1 V2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V2 트랜스포즈 이게 뭐가 돼야 돼요? I가 되죠. 디멘전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이제 V1은 P 곱하기 이거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르고 곱하기 P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V가 P 곱하기 P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는 이제 RP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거를 풀어보면은 얘는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V1의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V1 V2 이렇게 이제 하면은 V1 트랜스포즈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 V1 V2 트랜스포즈 V2 이렇게 되죠. 얘가 I라는 거잖아. 그것도 이제 IP가 돼야 되죠. 요게 이제 IP가 돼야 될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대각선의 원소가 다 1이어야 되고 나머지 빵이고 여기는 대각선의 원소가 다 1이고 나머지 빵이고 얘네는 그냥 영행렬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I가 돼야 됩니다. P는 아니겠죠. V1은 이제 Q계에 있다고 치면 이건 IQ 뭐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그 I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그 얘는 이제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얘가 i였으면은 익스펙테이션에 얘는 그냥 베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냥 빵으로 남겠지. 그 바이어스가 빵으로 남겠죠. 그래서 4랑 7을 7이 아니고 4랑 그치. 4랑 7을 비교하면이 아니고 4랑 7을 이제 종합하면은 대충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그 바이어스 있죠. 여기 있는 바이어스하고 요거하고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제곱해 가지고 더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얘랑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얘는 뭐 그 해봤자 이거는 해봤자 이제 그 바이어스는 한정되어 있을 거고 V1은 이제 좀 바꾸는 거 정도의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바운디드 돼 있을 테고 얘는 무한대로 이제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DJ가 0에 가까운 거를 빼버리면은 요것도 이제 바운디드 시킬 수가 있죠. 그래갖고 대충 이거 그냥 그 리치하고 똑같습니다. 얘하고 두 개 이제 합쳐봤자 요거보다 이제 작게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0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이랑 7을 정리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MSE를 구할 수 있습니다. MSE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요거 전체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그러니까 6번 트랜스포즈 6번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7번을 그냥 그대로 쓴 것이죠. 6번 트랜스포즈 6번은 얘는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얘는 i가 되죠. 얘는 이제 i가 되고 요거는 이제 i가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날려주고 그러면은 요렇게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봐도 그 바이어스 텀이 여기 요쪽에 있는 게 이제 바이어스 텀이죠. 바이어스 텀은 이제 뭐 그 바운디드 되어 있을 거고 그 얘는 이제 뭐 이 DJ가 0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이제 빼버린 거니까 요것도 어딘가에 바운디드 돼 있을 거고 그래갖고 얘하고 얘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PCR 로그한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좀 살펴봤고 요 내용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식을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수식을 이제 요렇게 이제 내린 것이거든요. 요거를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V는 V1, V2 이렇게 볼 수 있고 D는 D1, 00, D2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거를 이제 요렇게 그 요런 이제 행렬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한 이 정도까지를 V1으로 보고 여기를 V2로 볼지 아니면 얘를 뭐 이만큼을 V1으로 보고 요만큼만 V2로 볼지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D가 이제 요렇게 생겼을 때 내가 이만큼을 D1으로 보고 요만큼을 D2로 볼지 아니면 뭐 요만큼을 D1으로 보고
이만큼을 이제 D2로 볼지 요런 거를 결정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여기 있는 대각선 원소들 중에 0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몇 개를 남기고 몇 개를 살릴 것인가 이러한 문제랑 이제 맞닿아 했죠. 그래서 이제 V1이랑 V2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는 여기 있는 D1이랑 D2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V1을 그냥 V 자체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그 초록색 부분 있죠. 초록색 부분이 이만큼 쓴다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초록색 부분이 이만큼 쓴다라는 거니까 버리는 부분 없이 대각선 원소를 이제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활용하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그 당연히 V2는 여기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냥 없는 게 되니까 이 텀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 텀은 사라지고 요게 Q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P가 되겠죠. 다 써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일반적인 오디널 리스트 스퀘어를 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그 베타 햇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요거를 쓰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요거를 V2를 V로 설정해요. 그 모든 거를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V1에 해당되는 게 없어. 다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설정하면은 요게 뭐가 돼요? 여기 이제 Q가 아니고 빵이 되겠죠. 분산 텀이 이렇게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V2는 V라고 했으니까 V 트랜스포즈인데 이거는 그냥 I가 되잖아. 그러니까 I니까 여기에 있는 거 요거는 요거만 남게 되죠. 근데 얘가 이제 바이어스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이어스 트랜스포즈 바이어스 요러한 꼴인데 그렇다는 거는 바이어스가 얼마라는 거예요? 베타만큼이 바이어스가 된다는 것이고 베타가 바이어스라는 거는 얘는 뭘로 베타를 추정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베타를 0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아까 이제 위에 있는 요걸 봐도 요거 있죠. 요걸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V2를 그러니까 대각선을 다 버린다. 이게 다 0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 여기다 0, 0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0 행렬이 되잖아. 그럼 베타에서 뭐예요? 0으로 추정하겠지. 그쵸? 그래가지고 바이어스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나오겠지. 바이어스 텀만. 이 두 가지 좀 극단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V라는 거가 있으면은 이 V를 V1, V2 이렇게 하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적당한 이제 사이즈를 이제 봐가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이제 그 V1을 이제 이쪽으로 다 키운다든가 아니면 V2를 이쪽으로 다 키운다든가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는 1번이나 2번의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근데 1번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우리가 그 베타의 PCR로 구한 거는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하고 똑같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상황이 발생하면 베타 PCR이 뭐가 되냐면은 그냥 빵으로 추정하는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번 상황은 우리가 능형회계로 치면은 얘는 람다를 0으로 설정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2번 상황은 뭐예요? 람다를 무한대로 설정한 거죠. 람다를 무한대로 설정하면은 그 거기 뒤에 페널티 텀만 고려가 되면서 그냥 이 페널티 텀이 미니마이즈 되는 그 애를 이제 선택하려고 할 거고 그러한 베타 값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람다를 키우게 되면 이제 베타 1이랑 베타 2의 이제 추정량이 0으로 이렇게 확 줄어버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능형획이랑 연관시키면 얘는 0으로 설정하는 거, 요거는 람다를 무한대로 이제 설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PCA에서 V1, V2에서 얘를 이만큼 키울지 아니면 얘를 이만큼 키울지 요런 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리치에서 람다를 이제 0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무한대로 할지 이 사이에 이제 어떤 거로 이제 설정을 하겠죠. 요런 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능형회계에서 능형회계에서 이 람다를 이용해 갖고 여기 있는 바이어스랑 이제 베리언스 텀을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요쪽에 있는 요게 베리언스 터미널이 되고 요게 이제 바이어스 터미널이 될 텐데, 지금 PCA 같은 경우는 이제 V1이랑 V2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상황이고, 능형회기 같은 경우는 쭉 식이 정리된 걸 보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람다를 만약에 이제 0으로 만들게 되면은 요 텀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여기가 빵이 되니까, 그쵸? 람다를 이제 무한대로 하게 되면은 요 텀이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람다를 이제 0으로 할수록 여기 있는 그 바이어스 텀은 이제 빵으로 만들고, 대신에 이제 그 람다를 0으로 하면 여기 있는 베리언스가 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람다를 딱 0으로 했을 때는 이게 DJ의 4승2의 DJ의 제곱이니까 결국엔 DJ의 스퀘어분의 1이 되고, 몇 개의 이제 DJ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이게 그냥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람다를 이제 무한대로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날라가죠. 그러니까 이 베리언스 텀은 이제 날라가지만, 여기 있는 바이어스 텀은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거의 1이 될 테고, 요거는 이제 거의 1이 될 테고, 요 텀만큼 이제 그 바이어스 텀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키움과 줄임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제 그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가 있는데, 람다를 이제 줄이면은 람다를 이제 줄이거나 이제 0에 가깝게 이제 계속 붙일수록 베리언스를 키우고 바이어스는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고, 람다를 키우면 이 반대의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PCA에서도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V1이랑 그 V2를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능형에게서 람다를 이용해서 바이어스 텀이랑 베리언스 텀을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조정을 왜 하냐? 최종적으로 MSE를 좀 줄여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PCR은 뒤에 대각 원소를 이제 통해 갖고, 아니면 이제 V를 통해 가지고 바이어스 텀과 이제 베리언스 텀을 이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SE를 줄여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 행렬은 그 쓰다 보니까 프로젝션을 좀 설명하는 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좀 다 공부하고 시험 보시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여기 이제 그 제가 이제 저번에 사용 행렬을 설명하긴 했지만, 시험 범위는 이거 전까지, 사용 행렬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오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뒤쪽은 제가 그 좀 욕심을 내서 할까 하다가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 사형행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형행렬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적당히 이제 직관적인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다 전달이 되었다 생각하고, 이 과목의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